오늘은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두 편의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처음 볼 영화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본 저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극찬을 해서 궁금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일부러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딱히 찾아보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영화는 이만희 감독의 1967년작 원점입니다. 이 영화도 역시 이 동네에 위치한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 가서 볼 예정입니다. 시놉시스만 간략히 읽어봤습니다. 두 명의 남녀가 설악산에서 3일 동안 신혼부부로 위장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하네요. 제작된 시기상 만추와 휴일 사이에 있는 영화인데 이 세 작품 모두 한정된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라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평소 하루에 두 편의 영화를 그것도 이렇게 내용으로서나 감독으로서나 또 시기상으로나 전혀 접점이 없는 영화를 보게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요. 이런 계획을 제안해준 분이 계셨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난 선배님이시고 현재는 저의 동네 형님을 맡고 계신 분이죠. 아우슈 사실 나치 가족의 일상 브이로그처럼 시작을 하더니 농담처럼 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정말 일상 브이로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카메라를 CCTV처럼 설치해놓고 인물들이 집 안과 밖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출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보는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도 그런 식으로 연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들이 아우슈비츠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살아가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지인들의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4-5분 정도 되는 암전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비명인지 뭔지 모를 그리고 목소리인지 음악인지도 알 수 없는 배경음악을 깔아놓았는데 이때의 암전과 사운드는 정말 극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내내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 비명소리 이런 걸 배치해 놓았는데요. 이때의 소리들과 화면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나치 군인 가족의 일상이 서로 부딪히는 풍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OTT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집에서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았으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은 빨리 극장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거 형식 그대로 일제 강점기로 가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신기하던데 피아노 그 치는데 한글 자막으로 가사가 다 나오고 그 곡이 그 엄청 유명한 곡인가봐. 그 나라 애들은 다 아는 뭐 이런 걸 텐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는데 다른 나라애나 모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왜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마 그쪽 집이 좀 안 풀린다 생각해서 그 여자 산드라 힐러가 하니까 진짜 너무 잘하는데 진짜 산드라 힐러 연기 너무 잘해. 하긴 진짜 얼마나 좋은 삶이었을까. 자기 돈 들여서 산 집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 다 있고 사치품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 와이프가 온실 하다가 일하는 남자한테 담배를 주고서 응시를 하잖아. 돌쇠 마님 이런 느낌 아니야? 근데 뭐 이 커플이 원래 섹스를 하는 커플이 아니야. 트윈 그렇지. 하고 있잖아. 근데 아이들 그렇게 많이 낳지. 상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 여자는 특히 그 자신의 중산층의 지위 달려가는 사람이고 남자 욕망은 잘 모르겠어. 남자는 약간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어떤 관료? 남자 시키는 대로 내 의지라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 저희는 바로 버스를 타고 한국영상자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영상자료원 개관 50주년을 기념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선배와 이 시대의 영화를 보는 재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것보다 일단 1960년대의 한국, 특히 서울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점을 보았더니 그런 기대와는 좀 다른 영화였죠. 기대감과 달리 도시 영화가 아니었어. 저때 감독님이 산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배우 신성일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 석구는 산업스파이입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에 부딪혔고 그의 조직은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설악산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한 후 산속에서 그를 죽이는 계획이죠. 이때 석구의 신분을 위장시키기 위해 한 여자가 고용됩니다. 배우 문희가 연기한 선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신혼부부로 위장해서 관광객들과 어울립니다. 당연히 석구와 선 사이에서는 다른 감정이 생겨나고 선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의외로 관광객 캐릭터들 사이에서 나름의 유머와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면 설악산 암벽을 무대로 한 액션도 있죠. 하지만 휴일 같은 작품처럼 모던한 이미지들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의 영화를 기대했다가 결과적으로 너무 다른 영화라 좀 낯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당대 최고의 스타가 나온 영화라는 건 시대를 넘어서 눈길을 끌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지만
송재호 아저씨가 너무 젊다 송재호 아저씨 진짜. 20대 초반일 것 같아. 이날 영화가 끝난 후 연남동에 있는 연남서갈비에 가서 갈비에 소주를 마시면서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연남동에서 서교동을 거쳐 망원동 한강에 이르는 길을 또 걷다가 나중에는 또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 이야기와 야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간 거죠. 아직은 6월 중순이라 괜찮았는데 에어컨 없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계절은 딱 이때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영화 2편을 보고 선배가 사준 술을 마시면서 영화 이야기를 했던 그런 한가롭고 좋은 날이었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영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